오늘은 커리어 컨설팅입니다. 모이에킹 경력이 4년 되시는 분인데 정확히는 3년 9개월 정도 되시고요. 전문 업체에 그러니까 지정업체라고 부르거든요. 지정업체에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사실 그 C수비나 C사 이거 제가 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5년차 이전에 따는 사람 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나름 이렇게 따시면서 컨설팅 다니시면 출퇴근이 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바뀔 수가 있어요. 뭐 그러신데 이제 따셨다는 건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그 공부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당자가 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모이에킹은 굳이 담당자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담당자의 포지션 중에 보안 관제,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관리 보안, 그 보안 기획할 관리 보안, 그리고 모이에킹 오펜시브 할 사람 한두 명 이렇게 뽑을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걸 굳이 모이에킹 담당자로 뽑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모이에킹은 외주 주는 게 사실 더 편해요. 보안팀 입장에서는 컨설팅 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이에킹 하시는 분이 시장이 너무 작은데 그거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걸 저기 KBS에 근무하는 저희 멘토 중에 그 박중규라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거 알았으면 됐다고. 그거 알았으면 됐다고. 왜 해킹팀이나 모이해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냐면은 특급 개발자가 돼도 그 일을 지속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영업망, 검증된 컨설턴트로 이름난 영업망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팀들은요, 그냥 연구팀이에요. 민간 연구팀. 우리가 연구소급으로는 민간이 필요한데 연구소를 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세팅할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민간 연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모이에킹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에게 꼭 두 가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 정도를 알려줘요. 여러 가지 분야를 해라.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 보게 될 테니까 모이에킹이랑 플러스 알파 컨설팅 법이랑 같이 해라. 실제로 특급 개발자 정도 수요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법까지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연구소급으로 연구 능력을 갖추고 연구소 세팅할 때 연구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개인 사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소 민간 연구소급으로 들어가라. 실제로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NHL 모바일 연구소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그 빅테크 IT 회사에도 연구소가 있지만은 각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팀에 들어가는 방향. 이걸 흔히 해커처럼 살 사람이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영어를 익혀라. 이게 사실 관리 보안 하시는 분들은 국내 법에 관련돼서 매핑을 하니까 해외로 진출을 못해요. 근데 모이해킹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서 글로벌 단위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레드햇이나 이런 데 근무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모이해킹 컨설팅 커리어를 쌓는 게 생각보다 외국에서 좋은 평을 받거든요. 오, 프로젝트 그레이트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 떨어지는 이유가 영어가 못한다고 떨어져요. 보통 어떻게 일하냐면요. 한국에서 근무하는데 호주 레드에 소속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외국으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할 수 있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 계정에는 IBM 시큐리티 뭐 이런 쪽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모이에킹으로 끝까지 팔 거면 연구 파트와 영어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팔아. 그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기적인 목표가 CISO가 되고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빅테크 기업에서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면 이제 무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쪽에서 근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장비 지식과 그 다음에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제 쪽 하는 사람들이 담당자 대의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솔루션도 되지 보안 관제도 되지 법은 어쨌든 모든 보안 전문가 다 공부해야 될 영역이지. 그래서 보안 관제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예요. 관리 보안 하시는 분들도 이직하긴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팀으로 요새는 이직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클라우드나 이런 쪽의 네트워크에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관리 보안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실제로 담당자가 되면 거기 솔루션 운영을 뭐 담당자 팀들마다 다르지만은
그 솔루션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싫어도 좋아도 솔루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솔루션 엔지니어와 차이예요. 솔루션 엔지니어는 담당자가 못 돼요. 근데 담당자는 솔루션 운영을 해요. 그게 솔루션 엔지니어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자격 요건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즉 관리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 솔루션 운영이 중요하고 취약점 진단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CIS 커리어를 타고 싶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보안 솔루션 운영 뭐 이쪽 업무로 이직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을 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봉을 깎고 난 다음에 제가 가야 될까요? 연봉을 깎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해가지고 그거 좀 밑에서 배우러 가야 될까 그 말을 하시는데 그걸 제가 똑같이 저희 KBS에 근무하는 담당자한테 말할 아니 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경력을 쌓아서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5년인가 6년인가 따면은 ISMSP 심사원 심사원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과하더라도 그리고 모이해킹 일자리가 적다 하더라도 계속 지원하면 될 테고 빅테크 IT 같은 경우에는 모이해킹 부서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연봉을 깎고 가는 게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플러스 알파 공부를 더 하고 자격증을 더 따서 담당자로의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갈 직무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외주 못 떼어가지고 그냥 내부에서 담당자이지만은 그냥 모이해킹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기 팀 같은 경우에는 외주 줄 만큼 예산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로 대부분 가는 거라 들어가서 3년 정도는 버틸 생각을 해야 돼요. 야근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로 내가 초기에 세팅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세팅의 성과로 인해서 위로 쭉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는 됩니다. 팀장 정도 되는 때까지는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추천을 해 드린 거는 이제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건데, 개발 업계는 요새 데브옵스 배경이 돼서 이제 클라우드야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는 게 메인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 없어요. 인프라 업계는 클라우드로 많이 합쳐진 상태고, 앞으로 보안 업계에서는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데브시큐옵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담당자 상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IT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금융권이나 전통적인 대기업 이런 데서는 아직 적용이 덜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발 단계부터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자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알려주었고, 두 번째 일하는 방법. 스타트업에서는 워터폴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죠. 그럼 워터폴 방식은 어떠냐?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이 어떤 거지? 그런 거 한번 세미나 정도 들어보면 좋다.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애자일 코치 정도 될 수준으로 듣지 말고 그 정도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쓸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라.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학문적인 클라우드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물론 대치되는 매핑되는 건 있긴 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사용하는 이유도 다르고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기술부채라고 하는데 변화하는 게 너무 쌓이면은 이게 뒤늦게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클라우드가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쉬울 때 들어가라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지금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팀과 보안이 같이 일하는 데브시큐옵스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번외로 볼 수 있는 건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OT, ICS 같은 이제 제조업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안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개고생하더라도 버텨가지고 내가 자리를 잡을 뭐 그럴 생각으로 있으라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데에 들어가서 버티면은 CISO 될 가능성이 높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 CISO를 선임할 정도보다는 그냥 팀장 정도 수준으로 임원급 CISO가 아니라 뭐 부장 정도 CISO 이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IT는 이제 너무 이제 경쟁자가 빠져서고 그러면 제조업계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임원급 CISO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 상태고 기회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버텨서 임원급 CISO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작정하고 들어갈 생각도 있다.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단 기억해야 될 건 CISO 이 자리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고민했을 때 초기 팀 세터 그런 사람이 다음 팀 세팅에서 팀장을 달고 난 다음에 팀 세팅에 팀을 모아서 CISO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열사별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있고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나만의 야생이에요.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팀에 대한 구조를 알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안팀은 크게 이제 보안팀에서 처음에 내부 보안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시성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가시성이랑 뭐냐면 취약점이 있어요. 뭐가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고 그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내부 규약을 정합니다. 회사들마다 오늘 조금씩 이제 하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거버넌스는 장기적으로 그걸 발전시킬 계획이나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해서는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이루어져서 추상화를 시킵니다. 이게 보통 인증심사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매번 반복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안팀 구조는 기본적으로 관제, 그 다음에 오펜시브 리서치의 모예킹, 그 다음에 솔루션 운영, 그 다음 보안계획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쿠팡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블루팀, 레드팀을 나눠요. 정말 이건 한국에서 없어요. 블루팀, 레드팀 따로 있고 컴플라이언스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 팀으로 몰아놓을 그런 조직 그 인원들을 팀 단위로 구성해서 지금 따로따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대단한 그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투자거든요. 쿠팡이 대단히 지금 보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어요. 그리고 좀 좋은 회사들도 몇 가지 알려줬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클라우드 공부하고 지금 요새 개발업계 특히 프론트 쪽에서 이런 게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좀 공부해보자. 개발팀과 일할 때 이게 좀 영향력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좀 심화하자. 이걸 말했고 ISMSP 이거는 법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 중요하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거의 그냥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 교육을 들라고 말했고 그 다음 그 외에 요새 좀 많이 쓰는 게 ELK 서치에 대해서 좀 보안팀에서 생산성 때문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하는 법에 관해서는 애자일 좀 공부하자. 분명 CISO가 될 거라면 팀의 문화나 팀의 조직을 어떻게 이루고 효율적으로 일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생산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려면은 지금 가장 최신의 개념은 애자일입니다. 제일 검증받은 것 중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안팀에 적용시킬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걸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건 CISO가 되려면 사실 단순히 기술만 잘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 팀장 정도만 돼도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대해서 조율하고 그 다음에 밑에 팀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것들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원 데려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CISO급 되면요. 경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면 그걸 사전에 미리 축적하고 올라간 사람들만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관리 컨설팅에서 연봉을 깎고 다시 재시작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 관리 컨설팅 연봉 깎고 나는 게 아니요. 그냥 담당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대적으로 관리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담당자는 파트너사를 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 5년 차에 실경력 4년 차인 상황인데 봉체를 통해서 신입은 상시 채용을 통해 경력을 갖고 중구 신입으로 이직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채용을 받을 때 그 경력 이렇게 받잖아요. 경력을 받아도 있잖아요. 그 회사의 담당자로 들어가면 큰 회사는 있잖아요. 신입이에요. 아니, 경력으로 들어도 신입이라고요. 경력 이직이라도 신입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3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회사 가는 경우는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 운영할 때도 지금 이거 대체 인력 무조건 구해놔야 돼요. 이 사람이 빠지면 이 친구가 무조건 대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대비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언제든 이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업은 경력으로 가도 신입이에요. 그냥 그 회사 신입이에요. 그리고 연차별로 해주는
복지 카드인가 대출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CISO 자격 기준 취득 후 보안 담당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ISMSP와 CPPG 클라우드 진행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제 카페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담당자 이직을 위해서 별도로 중요한 거 제가 할 거면 차라리 어시스트라는 MBA를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CISO는 경영자거든요. 그리고 CISO 위에 있으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CIO로 넘어갈 수도 있고 사업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경영을 공부하고 경영에 대해서 인맥이 있고 경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CISO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팀을 이뤄가지고 팀을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게 팀장 위에서부터 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경영을 공부하세요. 데이터를 공부하세요. 신기술로 경영에 도움을 주세요. 보안을 경영에 접목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버티기. 팀 세터로 버티세요. 그때는 생명력을 좀 깎긴 깎아야 되는데 2년 이상은 하지 마세요. 2년 내에 결과 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못 내면은 거기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런 것들 조언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분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격증 보면 다 나옵니다. 절대 쉬지 않았다는 거죠.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이룹니다. 현 시점 그리고 영어를 하세요. CISO 이 자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임원급은 원래 잘리면은 임원이 종료가 되면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몇 년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5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한 성과의 기록이 남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과를 이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프리랜서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석박사학위가 있으면은 박사학위로 해서 교수로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외국계도 가능하고 영어가 되면 해외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CIS급 정도 커리어가 되면 그때부터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고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축적한 사람들만이 설사 CISO가 되더라도 그 이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교훈. 리더로서 움직이는 방법을 공부해라. 그리고 경영의 본질에 집중할 때 이제 자기가 하는 주특기 보안이나 IT에 대한 그 전문성과 연결을 하라. 그 다음에 보이해킹보다는 보안 전체가 더 큰 시장이다. 그래서 모이해킹 하나로 깊게 파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모이해킹도 하고 관리 보안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하는 게 더 큰 시장인 겁니다. 그리고 보안보다 더 큰 시장은 IT입니다. IT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고객 성공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CISO가 되겠다, 팀장이 되겠다, 이런 거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훌륭한 리더.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 훌륭한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리더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팀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예요. 훌륭한 리더를 키우고 그 팀에서 성장한 사람이 또 훌륭한 리더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커리어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해준 게 회사의 사업 방향과 개인의 진로 방향이 달라졌을 때 자기가 위태롭지 않아야 돼요. 그때 최소한 팀장으로서 이제 이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 밑에 사람이 진로 방향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면담도 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리더가 되어라. 그래야 따라오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개인별로 맞출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거 비유를 좀 드렸는데 무협소설에서 보면은 이제 뭐 소교주나 뭐 이런 게 될 때 보면은 막 상급 무공 비급을 무료로 공짜로 가르쳐 주네. 원래 이제 이 무공 비급은 함부로 안 뿌려주는 건데 자기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걸 밑에 부하들에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업계에도. 그냥 직업 업계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팀으로서 그 책임이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팀으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 태도에 관해서 한 가지 말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먼저 생각을 해요. 뭘 얻을까? 이 가성비가 있을까? 근데 대부분 보상은 책임에 대한 리스크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 동기부여는 그 책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내가 여러 가지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책임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게 이직의 조건이에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직을 하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팀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버티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 시간이 부족하지 할 수 없는 일은 없구나. 이게 담당자로 처음에 한번 3년에서 5년 정도 겪어보면 이제 다들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게 돼요. 아, 세상에 시간이 부족하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할 수 없는 일은 없구나. 다 할 수 있구나. 단지 시간이 부족할 뿐. 그래서 대부분의 팀장들이나 팀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성 그렇게 머리를 싸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경력 쌓은 건 훌륭한 발판이 됐다. 근데 이걸 때려치우고 연봉을 깎고 관리보안 배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연차 될 때 ISM에서 P 심사원 따고 지금 딴 자격증 가지고 담당자로 이직 자리를 꾸준히 알아봐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이제 상담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이 커리어 엑셀레이팅 상담이라고요. 이 커리어 컨설팅 상담은 일단 보통 커리어가 멈춘 이유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멈추거든요. 그래서 모예킹 4년차가 되어서 보안이란 분야가 굉장히 넓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늦게 알아서 문제예요. 흔히 모예킹이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순진하게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보안하기 전에 뭐 개발자들은 뭐 보안이 개발이 전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넓은 보안 중에 아주 극소한 한 분야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는 보안과 보안 전문가들이 하는 보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담당자가 되면 컨설턴트로 있던 보안과 담당자의 보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이에킹은 전체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작은 시장인 걸 알았다. 그거 알면 됐어요. 그거 알면은 이제 큰 시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넓은 보안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게 돼서 그것들에 이제 알려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하고 시장 어떻게 바뀌는지 시야가 넓어졌다. 경영인의 마인드를 갖춰야 되겠다는 걸 느꼈다. CISO는 경영자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컨설팅을 뛰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분명 아주 크게 성장하시고 한 7, 8년쯤 지나면은 어딘가 팀장급 CISO나 아니면은 운이 좋다면 임원급 CISO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